결국에 시장 산업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저처럼 코인판에 오래 계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내용인데, 코인판 불변의 진리, 내가 팔자마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암호화폐 시장은 내가 팔면 올라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아시는 분들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투자의 궤를 정하고 시나리오를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꿋꿋하게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이 필요하다라는 거, 크립토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트코인이 마치 정말 알트코인 폭락하고, 비트코인도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시즌 종료라는 얘기가 많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비트코인도 바로 60K까지 내리꽂을 줄 알았는데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는 것이 찐반으로 간다, 이거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핵심적이었던 이 추세선 상단을 안착하기 위해서 다시금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추세선 위로 다시 일봉 종가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큰 패턴상으로 볼 때 역헤드앤 숄더로 오른쪽 어깨를 찍고 올라가주는 그런 패턴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알트코인 뭔가 더 폭락하고 완전히 끝날 것처럼 했지만 다시 강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AI 관련 섹터들부터 그 다음에 RWA 섹터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알트코인도 아무거나 접근하실 게 아니라 확실한 내러티브가 있는 것을 접근해야, 물론 빠질 때 많이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갈 때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로 알트코인을 접근하실 때는 항상 펀더멘탈과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이번 사이클은 저는 개인적으로 2017년 사이클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사이클 같은 경우에도 3월에 역사적인 신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거진 50일 동안 굉장히 지루하게 횡보하면서 보합하고 조정을 하는 흐름, 저도 이때 시장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이때 다 뭐라 그랬냐, 비트코인 이제 시즌 종료고 게임 끝났다, 다시 저점 갱신하러 갈 거다, 이제 다 팔고 튀어라 라고 했는데, 그때 다시 고점을 뚫고 나서 투더문 해서 역사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는데, 지금 시장도 비슷합니다. 역사적 신고점을 최근 3월 달에 갱신하고 나서 지금 거진 3개월 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고 횡보하면서, 여기서 아마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시장에 참여 중이었던 개인 개미들 중에 50% 70%는 아마 털려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알트 폭락에 엄청나게 많은 개미들이 욕하고 손절하고 시장을 떠나갔을 거다. 만약에 2017년과 같은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신고점만 뚫어준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랠리가 하반기에 시작될 수 있는, 저는 같은 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시장 상승장 안에서 사이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장이 좋을 때, 상승장일 때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들이 결국에 무조건 승리합니다. 엉덩이 가볍게 남들이 살 때 똑같이 사고 팔 때 똑같이 던지셔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사이클 끝까지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제가 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여전히 견고하고, 결국에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어도 목적지는 우상향해서 갈 것이라는 거 너무나 확신하고 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기관 채택들이 3분기와 4분기에 대규모 금융회사와 민간 은행 플랫폼 사이에서 승인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전통 레거시 금융기관들의 브로커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제도적인 도입을 앞두고 있다. 언제? 바로 하반기. 그러니까 하반기에 진정한, 지금까지 들어왔던 기관들의 자금들은 맛배기에 불과하고 본게임은 3분기 4분기에 시작될 것이라고 투자은행인 번스타인도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내용과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글로벌 크립토 전문 운용사인 해시덱스 같은 경우에 순자산 가치가 10억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해시덱스 암호화 지수 펀드에 대한 모든 수수료 면제하겠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더 많은 유럽 투자자들을 암호화폐 생태계에 초대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로 엿보고 있다. 지금까지의 채택은 걸음마일 뿐이었고, 본격적으로 더 많은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를 유입시키고 채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형 금융회사인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노무라의 디지털 자산 자회사인 레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아부다비의 라이센스를 획득하면서 회사는 혁신 친화적인 암호화폐 규정으로 아부다비까지 크립토 사업을 확장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라이센스를 통해 해당 지역의 디지털 자산과 기존 자산 모두의 대브로커 딜러는 물론 자산 및 자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동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크립토 관련
비즈니스와 사업들이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 결국에 기관들조차도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지만 전 세계적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핵심적인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트 가격처럼 오르고 내리고 이게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고 수면 아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굉장히 큰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 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만 크립토 시장에 들어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하실 텐데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더리움 화물 ETF 최종 출시를 위해 필요한 S1 신청서가 곧 업데이트 개정안이 이번 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쏟아질 것이고 SEC가 언급 논평할 만한 주목할 만한 사안이 없다. 이대로 그대로 잘 흘러간다라고 하면 7월 4일 전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최종적으로 S1이 승인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시사한다. 결국에 지금까지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에 갇히고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폭락했지만 크립토 시장의 둘째 형님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시장에 또 출시된다면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부분이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기관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냐. 옵션 시장에서 이더리움 콜옵션이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콜옵션의 비율을 한번 보시면 풋옵션 대비해서 압도적인 콜옵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앞두고 기관들은 미리미리 지금 콜 계약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비트코인은 몰라도 이더리움은 확실하게 불리시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SEC가 이더리움 관련 증권법 조사 중단을 선언한 컨센시스의 CEO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 대한 14개월간의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SEC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는 아직 목마르다. 저희는 미국 일부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으며 국가 투자자 보호 전략이 현재 게릴라식 전술에서 진화하기 희망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 많은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SEC 상대로 우리는 역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과거에는 SEC가 니네 조사 중단할게 하면서 얘기하면 환호하고 살았다 이런 움직임으로 갔지만 컨센시스 같은 경우에 확실히 이더리움 지갑인 메타마스크 개발사답게 우리는 그냥 여기서 끝내지 않고 SEC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 저는 참 멋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흐름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크립토 시장에서도 당당하게 SEC에 맞서 싸우고 여기서 또 승리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크립토 투자자들의 인권을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계속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인 통화 시스템의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지난 4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이체량이 무려 2배, 3배도 아니라 16배나 증가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걸 할 때 사용합니까? 크립토 투자 혹은 크립토 거래를 할 때 사용이 되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시장의 달러로 볼 수 있다. 근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16배나 증가했다라는 거, 결국에 시장, 산업에서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하고 있다. 크립토 시장은 뭔가 단기적으로는 과열되고 이대로 끝날 것 같지만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스테이블 코인 이체량 증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세계 1위 결제 기업인 비자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지금 스테이블 코인 대시보드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크립토와 친화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미 비자는 USDC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과 크립토 결제를 파트너십하면서 솔라나 네트워크 위에서 지금 구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 기존의 전통 결제 기업들도 구식의 방식을 떠나서 블록체인 위에서, 온체인 위에서 토큰을 활용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는 흐름을 지금 밟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USDC 발행사인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어 같은 경우는 저는 암호화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낙관적이다 라고 하면서 덧붙인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무려 11년 동안 이 암호화폐 업계에서 고인물로 있으면서 지금보다 더 불리시한 때는 없었다 하면서 그 중심에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달러를 활성화하고 송금 비용을 낮추고 원활한 국경 간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하면서 2025년까지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경제화폐의 10%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점점 더 많은 스테이블 코인 채택이 될 거고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불리시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암호화폐 모바일 지갑 사용자 수는 현재 사상 최고치인 2,800만 명에 달한다.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이 끝나고 시즌 종료면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 크립토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출시된 이후로 계속해서 크립토 지갑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날까? 결국에 출렁임은 있더라도 계속 시장은 확장되는 국면, 점점 더 대중 채택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2위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의 부유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성장 기회로 꼽았다라고 하면서 여기 21살부터 44살 경제 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이 젊은 부자들은 부동산 다음으로 크립토 시장과 디지털 자산 시장이 가장 큰 성장 기회가 있는 이 실제로 돈을 벌어본 부자들이 지금 이 부분을 매우 통찰력 있게 깨우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비트코인을 소유한 억만장자 명단을 본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저명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크립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부터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뿐만 아니라 전 구글 CEO였던 에릭 슈미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투자의 전설 레이 달리오, 폴 투더 존스 등등 엄청나게 많은 억만장자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고 이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 누구보다도 이 경제와 돈을 잘 아는 이 생리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왜 보유하고 있을까? 여기에 물음표를 던지신다면 분명히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할 방향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에 최고의 VC로 평가받는데 솔라나가 이더리움 및 기타 경쟁사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것이고 솔라나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1티어 탑급 VC가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 실제 덱스에서는 솔라나의 거래량이 이더리움을 압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레이어 2에서 가장 크게 떠오르는 베이스 프로토콜보다도 솔라나의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있다. 결국에 크립토 시장의 펀더멘탈은 뭡니까? 코인은 뭐 기업이 아니고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확장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펀더멘탈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솔라나다. 그리고 이런 VC들부터 여러 기관들, 미국의 핵심 기관들이 얼마나 솔라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 VC이자 마켓메이커인 점프 크립토 같은 경우에 이번에 미국의 정치 후원 자금으로 1,000만 달러를 추가해서 1억 6,900만 달러로 늘렸다. 크립토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들이 계속해서 미국의 정치 자금에 후원을 한다. 결국에 미국의 대선은 뭡니까?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돈입니다. 근데 크립토 플레이어들이 모두 다 지금 미국의 정치권에도 엄청난 후원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돈이 필요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결국에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크립토 시장의 친화적인 움직임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 미국과 굉장히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공개할 CBDC 파일럿을 개시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캐치하셔야 되는 거 지금 CBDC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 어떤 나라들입니까?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과 같은 미국과 적대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다들 CBDC 파일럿을 개시한다라는 거 결국에 어떤 내러티브를 추가하는 겁니까? 서방 반대편에 있는 이런 브릭스를 포함한 중동의 국가들은 지금 탈달러의 움직임을 조금씩 가져가고 있고 탈달러의 흐름이 강화된다라는 거 비트코인에게는 당연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금을 선호하는 중앙은행들 신흥국에 이어서 선진국들도 지금 금을 계속 중앙은행들이 준비금으로 쟁여두고 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오겠습니까? 미국이 계속 무분별하게 국채 발행해서 마구마구 본인들 기축통화국이라고 달러 찍어내고 돈 찍어내니까 지금 이런 것에 불안을 느낀 모든 세계 각국의 신흥국과 선진국 모두 금을 혹시 몰라서 준비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금이 선호된다.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크립토에 친화적인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 밀레이 같은 경우에도 아마 미래에는 굉장히 많은 통화의 경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고 싶다면 거기서는 문제가 없다. 어쨌든 이런 통화들이 경쟁하고 이런 흐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속화될 텐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너가 쓰길 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확실히 지금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대통령답게 비트코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트랜잭션의 거래량 규모가 굉장히 급감했다. 이 얘기는 뭐냐? 투기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지금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장이 활활 타오를 때 네트워크 볼륨이 탑을 찍는데 최근 이런 기나긴 횡보와 알트 조정으로 인해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투심이 완전히 떨어졌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그러면 투심이 떨어졌다. 반대로 얘기해서 저평가 구간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지금 시장 심리 지표 같은 경우는 보통 낙관 심리가 과장된 이후에는 언제나 개인들 낙관 이후에는 조정이 있었고 반대로 개인들의 비관 심리가 극에 달했을 때는 언제나 그 이후에 큰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 지표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낙관할 때는 얼마 안 가서 시장이 폭락했고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비관 심리가 극에 달았을 때는 얼마 안 가서 시장이 큰 상승이 나왔다. 지금 센티멘트도 얘기해 주는 것. 비관 심리가 극도로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흔들림은 있더라도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발언을 해줬고 지금 MVRV 90일 모멘텀 이하에 만약에 MVRV 모멘텀이 위치하고 있었을 때는 언제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상승장의 딥 구간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MVRV 모멘텀 90일 이동평균선 밑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지금 당장 올라가고 상승이 시작된다는 아니더라도 좋은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좋은 바이더딥 매집하고 DCA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는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밈코인들의 도미넌스가 감소하고 있다 하면서 과거와 비슷하게 도박판에서 이제 진정한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거다. 이번에 알트코인들이 폭락하면서 밈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비중이 확 떨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개미를 털어줬기 때문에 다음 파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지금 주경 대표는 알트 시즌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이더리움 MVRV가 비트코인 MVRV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을 때 이때가 언제나 강력한 알트 시즌이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덧붙인 거 이더리움 혼자만의 시즌일 수도 있지만 과거 역사적으로는 이더리움이 시즌을 보여주고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주면 그 뒤에 알트코인들도 따라오는 흐름을 보였다라는 거.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알트코인이 개미들을 한 번 다 털어내고 폭락 이후에 새롭게 시작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고래들의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자면 일단 가장 큰 고래인 갈색 고래와 보라 고래들은 개미들 알트로 다 털어놓고 자기들 둘이만 강력한 매수세로 돌입하면서 다시 바이더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상단 70K와 72K는 아직도 조금 강력한 매도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이 확실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확단하려면 이 72K는 확실하게 돌파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 72K 또 시도했지만 빠진다라고 하면 또 기나긴 박스권 횡보의 흐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72K는 항상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망한다 뭐다 쓰레기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결국에 현재의 통화 시스템 미국이 본인들 원할 때마다 법정 앞에 마구 달러 찍어내고 이 머니 프린팅이 끝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점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쨌든 간에 사이클을 타긴 하겠지만 결국에 우상향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그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투자의 코어에 강력하게 새기시고 이번 사이클 끝까지 정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입장하셔서 정보 잘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투자 계속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